반갑습니다. 예,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로즈 마스터 조미경인데요. 예, 이제 곧 이제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예, 파트너 사장님들 못 들어오신 분들 있으면 다시 한번 안내하셔서 빠르게 또, 예, 참여하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 저는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연합 줌 미팅의 사회를 맡은 샤론 로즈 마스터 조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요. 이게 비가 시작도 안 한 거라고 뉴스 보니까 엄청난 태풍이 지금 태풍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해요. 각자들 예, 태풍에 유의하셔서 날아가지 않으시도록 꽉꽉 기둥에 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예, 우리 미팅은 사원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진 팀장님 사원 부탁드릴게요. 예, 사원 나왔습니다. 스피커 켜시고 사원 지창 준비. 야,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외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제가 사회를 맡았는데요. 지난주에 저의 소개를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더 오늘 강의자님의 얘기를 더 많이 듣기 위해서 예, 그냥 넘어갈게요. 또 그래서 어제 실은 정용우 샤론로즈 마스터님을 예, 많이 뵀죠. 누구누구의 아드님.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지 못해서 누구누구의 아드님보다는 저 같으면 그냥 제 이름 자체로 정용우 샤론로즈 마스터 이렇게 인정받고 싶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정용우 사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튀르키예 사업을 SNS를 통해서 하셨고 지금 또 김선옥 총장님이 가서 후원을 하고 계신 그곳에서 이제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우연히 오늘 이제 정보를 좀 찾고자 며칠 전에 이제 줌 미팅을 했던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서 야, 정말 인터넷 상황이 튀르키예는 굉장히 조금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경직되지 않고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예, 그러면서 그런 모습에서 신뢰감이 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튀르키예 파트너들도 그 신뢰감을 보고 함께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오빠 들려? 그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 저기 통역하시는 분이 오빠 들려? 오빠 많은 동생을 튀르키예에 두고 계신 우리 정용우 예 샤론로즈 마스터님 예 초대해서 그 터키 사업을 무슨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그쪽 얘기를 많이 들려주실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두 박수로 정용우 샤론로즈 마스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화면 공유 좀 할게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경기도 성남 이쪽에서 사업 진행하고 있는 샤론 로즈 마스터 정용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 태풍인데 다들 이렇게 몸 조심하시고 네, 이렇게 줌 미팅 다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네, 저는 일단 정동문 크라운 마스터의 아들인 정용우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저라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저라는 사람이 애터미에서 어떻게 시작을 했고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오신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저는 나이는 지금 제가 이제 92년생이에요. 빠른이고 친구들이 이제 91년생이에요. 근데 저 때가 굉장히 그 취업을 하는 게 어려웠어요, 사실. 뭐 지금도 당연히 취업난이 어렵죠.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진짜 사실 제 친구 중에서는 지금도 취업을 못한 친구들도 있고요.
저 때도 취업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저도 원래는 뭐 생각했던 분야를 포기를 하고 이제 기술이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자동차를 이제 그때부터 전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제 막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샵이나 이렇게 내면 샵이나 튜닝샵 이런 거 내면은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동차로 갔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돈 가져가는 게 뭐 한 달에 140, 130 왜냐면 이제 꼬마라고 해가지고 엔진오일 뭐 이렇게 가는 것만 가르쳐주고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뭐 공기업이나 뭐 외국계나 대기업이나 이쪽으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은 저는 이제 뭐 공기업인 이제 교통안전공단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여기도 생각보다 그렇게 막 호락호락한 데는 아니더라고요. 뭐 여기도 운 좋게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밖에서 이제 계속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 여러분들 막 그 종합검사 이렇게 정기검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받으러 가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때 했던 게 가가지고 타이어 보고 뭐 엔진 보고 이렇게 검사하는 거였는데요. 처음 며칠은 재밌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평생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밖에서 배기가스를 계속 맞는데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내가 저는 원래 또 이제 그런 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막 노동 강도가 센 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내가 평생 할 수 없겠다. 그래서 바로 포기를 하고 다른 회사를 또 알아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다음으로 알아봤던 회사가 이 회사였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PPT가 제가 사실 그 회사에서 많이 썼던 PPT 폼이에요. 이제 부품이 있죠. 자동차 엔진오일 필터, 뭐 에어 필터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벤츠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여기도 이제 굉장히 운이 좋게 또 들어갔죠. 외국계 기업인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요. 일단 다임러 아게라는 이제 독일 글로벌 기업인데요. 여기서 이제 코리아 지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여기에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운이 좋게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인턴으로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뭐 경기도 안성시에 있었거든요. 이제 부품팀은 이제 여기 있었어요. 가지고 여기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짐을 옮긴다거나 뭐 뭔가 이렇게 지게차를 운전한다거나 뭐 이런 일을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사무실에서 뭔가 뭐 부품을 주문한다든가 뭐 서비스 센터를 관리한다든가 뭔가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서비스 센터가 한 90개 정도 되는데 그 센터의 부품 재고 같은 거를 이제 크리티컬한 거를 이게 재고 같은 걸 담당하고 수급하는 거 담당하고 뭐 이렇게 센터에 고객이 차가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재고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독일로 빨리 땡길 수 있는 그런 중간 코디네이터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회사 다니는 거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뭐 같은 뭐 동료들도 굉장히 뭐 긍정적이고 뭐 좋은 분들 많이 들어왔고 외국인들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너무 좋았어요. 다 좋은데 어 이거 보시는 것처럼 항상 그 평가가 있었어요. 어 뭐 누구는 뭐 이 정도의 프로젝트를 이만한 시간에 끝났고 항상 이렇게 개인적 역량을 평가하는 게 있었고요. 뭐 어느 회사나 똑같겠지만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에 좀 지쳤죠. 네. 뭐 사실은 남들은 다 아는 게 이제 뭐 국내에 있는 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보다 뭐 외국계 기업이 좋다 하지만 어느 회사나 사실 똑같거든요. 저도 그 안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저보다 굉장히 역량이 좋은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입으로도 뭐 3개국어, 4개국어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외국계 기업인데 영어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생존하는 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뭔가 벤츠를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막 희망도 있었고, 이제 내가 막 뭔가 사회생활이 이제 끝났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회사는 다 똑같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턴 때는 몰랐었는데 정규직이 되고 나서 이제 거기를 오랫동안 다니신 뭐 상무님이나 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봤는데요. 일이 그렇게 막 녹록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제 거의 계약직이거든요. 이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넘어가야 임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위해서, 제가 원래 평소에 회사에 10시에 출근해가지고 한 5시에 퇴근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뭔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프로젝트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집에 간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노트북 피시고 또 일 들어오시고 그걸 보니까 와, 이거 내가 진짜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들 맨날 스트레스 받아 있고, 아, 이거 진짜 쉽지 않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40년, 50년 동안 일을 다니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일을 주로 맡았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뭐 독일 쪽으로 뭐 부품을 빨리 받는 이런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부품이 빨리 오면은 사실 일주일이면 와요. 한국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요. 근데 늦게 오면요. 재고가 없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오더가 백된다 그래가지고 백오더라고 하거든요. 그게 보통 1년 걸려요. 재고가 없으면은 센터에 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이제 가지고 오는데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일을 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거를 저희가 아니라 말레이시아 법인에 있는 한국어 잘하는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시킨대요. 저는 그때 좋았죠. 내가 하던 일을 이 친구한테 시킨다고? 야, 대박이다. 내가 일이 주는구나. 인수인계를 엄청 했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차츰차츰 내가 일이 없어지는구나. 내가 결국에는 이 톱니바퀴고 어떻게 보면은 회사 안에서 나는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던 팀에 이제 뭐 재고 매니지먼트 하던 이제 그 팀의 그 형이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 일자리가 없어지게 생겼더라고요. 일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뭐 처음 당장엔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게 웃을 일은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그리고 이 추세가 글로벌 기업들은 다 이런 추세예요. 일단 국내에 있는 그 사용자들, 저희 같은 사람들 이제 임금이 세기 때문에 대부분 뭐 말레이시아나 아무래도 시차가 조금 덜한 국가에 이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나라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내가 뭐 다른 데를 가도 뭐 비슷하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또 들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니면서 그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인 자동차인데요. 제가 이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Please go ahead. 네, 보신 것처럼요. 사실 이 자료는 2015년에 나온 자료예요. 지금 2015년이면 지금 7년 전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기술 진보가 더 일어났어요. 지금 어느 단계냐면요. 정말로 무인 자동차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금 국내에도 있고요. 저도 이제 그쪽을 많이 봤던 현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뭐 10년 후 정도 아니고 한 6, 7년 정도면 정말로 무인 자동차가 이제 없으면은 도로에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기술이 지금 진보화가 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 차가 많이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아침에 내가 출근을 하고 그 차를 이제 집으로 가라고
버튼을 누르고 그럼 차는 집에 가고 그러면 집에 있는 내 와이프가 차를 쓰고 그리고 와이프는 제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차를 보내고 그럼 저는 회사에서 차를 타고 또 집에 가고 집에 이제 차가 많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점점 이게 이 무인 자동차 하나뿐만 아니라 굉장히 뭐 인공지능부터 해가지고 딥러닝 뭐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많겠지만 이게 인류에는 굉장히 많은 혜택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 사용자가 노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수가 급감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뭐 공장에 이걸 만드는 생산직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장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 극대화를 위해서 뭐 노동자를 뭐 해고한다든가 뭐 그런 게 있는데 로봇이 있으면 사실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더 이상. 네, 그래서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뭔가 이렇게 많이 좀 추세를 봤고요. 어, 저희가 사실은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있었던 직업이 지금은 또 없는 것도 있었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옛날에는 뭐 주산학원도 있었고, 뭐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시대가 흘러가는데 내가 다니는 직장은 영원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느낀 거죠. 제가 톱니바퀴 없다는 거를 느끼고, 아, 내가 뭔가 특별한 걸 하지 않으면은 내가 나중에 대체가 분명히 되겠구나.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나의 미래를 누군가 책임질 수 없을 텐데, 내가 무조건 내 살 길을 내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계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뭐 선망하고 있고 뭐 글로벌 기업이고 네, 복지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결국에는 이 기업들도 다 똑같거든요. 간판만 좋은 뭐 노동자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조선시대로 치면은 뭐 어느 대감집 뭐 노비냐고 서로 뭐 자랑하고 뭐 싸우고 한 것처럼 결국에는 다들 똑같아요. 저도 여기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똑같더라고요. 연봉도 그렇게 뭐 특출나게 뭐 굉장히 많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비슷하고 그 안에서 그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애터미를 이제 만나게 됐어요. 저는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은 사실 저는 알고는 있었죠.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제품도 쓰시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버지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저희 아버지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예전에 다른 것도 하셨는데 잘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안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애터미에서 여행을 보내주신다고 뭐 이제 로얄 마스터 승급 프로모션으로 다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여행을 그냥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거기에 있는 뭐 가족들이 다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보고 아 그래도 조금 뭔가 애터미는 다른가 보다. 아 뭔가 있겠구나 싶었지만 그때도 별로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그냥 놀고 그냥 돌아왔어요. 좋았죠. 공짜니까 그냥 놀고 아 즐거웠죠. 그리고 뭐 거기 안에서 뭐 나와서 3분 스피치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 스피치 시간도 있고 자유롭게 뭐 애터미 만나서 감동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사실 전혀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제 눈에는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세뇌를 당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굳이 이렇게 애터미에 이렇게 목매달까? 세상에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 제가 이제 그 당시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요. 제가 사실 이직 시기였어요. 제가 회사를 5년 정도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몸값을 띄워줄 더 좋은 곳으로 이제 가려고 했었어요. 아니면은 뭔가 사업을 할까? 뭐 인생의 고민이 굉장히 많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애터미가 괜찮다는데 한 부업으로 할까? 라는 고민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버지의 연봉을 알게 됐어요.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고,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일이구나. 아,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부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업으로 한번 집중을 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일단 알아는 봐야겠다. 근데 뭐 설렁설렁 알아봤어요. 근데 어느 날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2020년 3월 정도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제가 회사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재택근무가 시작됐거든요. 재택근무 시작되고 나서 집에서 드라마 보면서 게임하면서 일을 했어요. 너무 좋았죠. 근데 이것도 어느 날은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에 대해서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터지고 많은 그 사람들이 이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랑 같이 이제 회사 다녔던 동기들도 대부분이 이때 이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재택근무하게 되면 집에서 남는 시간이 많으니까 다른 회사를 많이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애터미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어요.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니까요.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회사였고요.
저는 이제 당연히 이 다단계라는 구조가 회사 매출의 수익을 35%를 이제 회원들한테 나눠주는 건데, 매출이 성장되지 않으면은 더 이상 나눠줄 파이가 없는 건데, 굳이 내가 뭐 마이너스 되는 회사였으면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다행히 뭐 애터미는 이런 곡선의 이제 수익 구조의 이제 회사였고, 전 이걸 보고도 좀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상승 곡선만 있지? 네. 그리고 CEO에 대해서 그때도 이제 가장 존경받는 CEO의 이제 뭐 박한길 회장님이 있다는 거를 보고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이제 제가 좀 애터미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되고 나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뭐 이슈가 있었던 게 배출가스 뭐 자동차 이슈 때문에 굉장히 크게 일이 터졌었는데, 그때 이제 뭐 회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직원들 모아놓고 다 해놓고서 도망가셨어요. 그리스로. 그분이 그리스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보고 뭐 다 똑같이 뭐 외국인이나 뭐 한국 사람이나 뭐 CEO가 뭐 다 그런 사람이지 했는데, 박한길 회장님은 정말 본인이 앞에서 나오셔가지고 정말 대표해가지고 하시는 걸 보고 진짜 한국에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라는 거를 믿고 더 신뢰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알면 알수록 애터미는 다른 다단계랑은 다르더라고요. 애터미가 다단계는 맞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었던 피라미드가 이제 나쁜 거고, 뭐 옥장판을 판다든가 뭐 품질도 낮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모두에게 피해가 되고, 나쁜 다단계들. 그리고 이제 뭐 아메이 같은 게 이제 기존 일부 다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품질은 좋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한 번은 쓰겠는데 연속적으로 쓰는 건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근데 애터미는 쓰면 쓸수록 느끼는 게, 이 정도면 나도 주변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그런 가격인데, 그리고 이 가격이 매력적인데 심지어 이게 돈이 된다니, 이거는 충분히 뭐 할 만한 비즈니스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그때 이제 많이 알아봤을 때 이제 다 이제 그 자료가 나오는 건데요. 이제 두 줄 구조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가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발생을 안 하는 거죠. 가입비도 없고, 사업비도 없고, 매달 내야 되는 비용도 없는 거고, 그리고 무한누적 무한단계 상한선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애터미를 처음 봤을 때는 이건 진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 대박이다. 나 이거 해야겠다.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이제까지. 아니, 이렇게 가까이서 아빠가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데 나는 왜 이걸 이제 알아봤지? 이때 많이 느꼈어요, 사실. 글로벌 비즈니스가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글로벌 법인들 봐야 되잖아요. 내가 아는 나라는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이 든 게, 여기에 뭐 아직 다 제가 뉴 컨트리들은 제가 안 들어갔거든요. 아직 뭐 갱신된 국가들은 안 넣었는데, 저는 이제 비교를 할 때 많이 비교했던 국가가 이제 아메이랑 많이 비교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제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그 회사랑 당연히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회사도 뭐 이제 해외 법인 오픈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글로벌 비즈니스는 일단 뭐 애터미처럼 이렇게 원아이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희망을 가진 게, 또 아메이는 뭐 한 5, 60년 됐는데 해외 법인이 뭐 100개 이상 나갔는데 글로벌 비즈니스도 안 되고, 근데 애터미는 겨우 지금 13년, 12년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거 충분히 할 만하겠다. 이거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그때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신기했던 게 아무래도 반품률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제가 물류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반품률이 이 정도 나온다는 건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쓴다는 거거든요. 업계 최저 반품률이 맞고요, 이거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제품을 썼는데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을 해준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제가 사실은 쇼핑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그 안성에 살면서 쇼핑 중독에 걸렸어요. 왜냐면은 너무 외로우니까 매일매일 택배를 시켰거든요. 뭐 티몬, 지마켓, 옥션 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모든 그 쇼핑몰 사이트 랭크가 VIP예요. 오죽하면은 저한테 기념품을 막 보내줘요. 행사 때마다. 그만큼 쇼핑 중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선 사실 제가 뭐 먹어보고 써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막 화장품을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반품을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내가 뭐 더페임 세트나 뭐 앱솔루트 세트나 써보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반품 받아주잖아요. 이걸 보고 이게 말이 되나? 아니 3개월 아니면 이게 공짜로 받아준다는데, 심지어 배송비도 공짜예요. 그 교환비도. 저는 이게 진짜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뭐 내가 이거, 와, 이거 애터미를
사업을 안 하더라도 제품을 꼭 써야겠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야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품 같은 것도 용량을 보니까 증가시켜요. 이것도 많이 안 됐죠. 회사는 당연히 이익이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이런 것도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양을 늘린다는 게 뭐 양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늘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도 지금도 사실 믿기지 않는 거거든요. 홈클렌징, 뭐 치약, 딥클렌징 많은 사람들이 쓰는 제품을 용량을 늘려주는 거는 정말 애터미가 아니면은 어느 회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상당히 제가 애터미를 시작했던 그 계기가 됐던 일인데 아자몰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또 이제 굉장한 매력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쇼핑 중독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비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뭐 사실 뭐 100원, 200원 그거 없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당장에 뭐 이렇게 크게 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근데 막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막 비교를 해요. 여기가 100원 더 싸, 여기가 200원 더 싸. 뭐 아마 요즘 나이대 친구들은 저 같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많은데 남자분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꼼꼼하거든요. 그런 비교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아자모를 봤는데, 뭐 내가 지금 스타벅스 자주 가는데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있어? 나이키도 팔아? 다 있네? 근데 포인트를 줘? 야, 이거는 진짜로 대박이다. 심지어 가격도,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음, 네, 뭐 호텔도 있죠. 뭐 책도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야놀자. 또 이제 입점해가지고 사실 야놀자가 그 아자몰에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희 회원들한테 이제 포인트를 주는 거죠. 숙박을 예약을 하면은. 저는 이걸 보고 더 생각을 했던 게, 애터미가 지금 굉장히 많은 멤버십을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많은 플랫폼들이 애터미를 욕심을 낼 거가 분명하다. 그렇다면은 야노이자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플랫폼들이 애터미에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도 애터미는 되게 좋은 마켓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켓 쉐어 하는 거거든요. 다 같이. 네, 근데 이제 애터미는 기준이 또 있더라고요. 가격 기준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내가 믿고 살 수 있겠구나, 정말로. 실제로 비교도 많이 해봤는데 아자픽이나 에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수준이 아니면 최저가 이하예요. 이걸 보고 이제까지 비교를 많이 했는데 내가 거기를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돈이 되는 건 아니었는데 여기는 포인트까지 주니까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였죠. 그리고 가격도 비교를 했는데 정말 최저가예요. 네. 저는 사실 애터미에서 이런 거를 보고 내가 해야겠다. 내가 진짜 안 하면 손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한테 사실 더 큰 이제 비전을 줬던 거는 저희 아버지의 수익이었죠. 네. 저희 아버지가 2012년에 처음 시작을 하시고 911만 원 버시고 그 다음부터 쭉쭉쭉쭉 이제 상승 곡선이 됐죠. 사실 저는 애터미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이렇게 벌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6년, 17년, 18년, 19년 뭐 계속해서 이제 수입이 늘어나죠. 회사 다닐 때는요, 저 연봉 인상률이 굉장히 큰 사람은 8%? 이제 보통 2, 3%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적어요. 예, 지금 이거 제가 이제 최근에 찍었던 거였는데 아버지 수익이 이만큼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이걸 보고 또, 야, 진짜 많이 늘긴 하는구나. 이게 정말 끝이 없다. 이 뭐, 2021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이제 5억 4천 정도 쉬고 지금 크라운 리더스 클럽 들어가셨죠. 그리고 한 달 수익이 지금 7,400 찍히셨고, 코로나에도 사실 뭐 애터미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오히려 더 잘 되잖아요. 온라인 쇼핑몰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만약에 자영업을 하고 있었으면 코로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겠죠. 근데 애터미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사실 이걸 보고 애터미는 된다. 라는 확신을 더 얻었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수익을 버시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내가 뭔가 부업으로 하려고 했다니 내가 이상했구나. 네, 저는 이제 그래서 2020년 8월 7일에 가입을 하고 8월 31일에 회사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본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일단 처음에는요,
퇴사할 때쯤에 이제 제가 친구들이나 뭐 만나는 사람들이나 다 만나가지고 그때는 뭐 애터미 공부만 했지 뭐 회사나 뭐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만 알았지 뭔가 줌 미팅을 뭐 참여하고 원데이 세미나 뭐 석세스 아카데미 뭐 이런 걸 간다든가 이런 건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저 혼자 했어요. 가서 하자고 막 권유를 했어요. 친구 뭐 아는 사람 다 권유를 했는데 안 한대요. 전 제가 하자고 하면 다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나 친구들한테 신뢰가 없는 친구였나? 어, 분명히 나는 내가 보기엔 진짜 괜찮은데 왜 안 하지?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저도 사실 애터미 건의받은 게 약 5년 전쯤에 이제 김성호 총장님한테 왜 이거 안 하냐고 계속 그때 그랬는데 제가 거절했거든요. 왜냐면 그땐 바빴거든요. 회사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인턴 하고 있는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다단계 애터미를 하자 그래. 김성호 총장이 그때 오셨을 때 황당했어요, 저는. 다단계 애터미? 내가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거절을 했죠. 근데 당연히 그거 거절하고도 이제 뭐 알아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사람마다 다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은 이제 할 시기고 이 사람은 안 할 시기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애터미를 다 거절받고요. 친구들이나 뭐 아는 사람 다 거절받고 음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냐고. 애터미 도대체 사업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냥 시스템만 들어오래요. 그냥 뭐 줌 미팅 들어오고 그때 이제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원데이 세미나나 뭐 석세스 세미나 이런 건 없으니까 뭐 유튜브로 하고 있고 그냥 줌 미팅 꼬박꼬박 들어오고 영상 매일매일 보내주는 거 보고 그것만 하래요. 사업 시작하고 이제 12월에 6만 원 받았거든요. 제가 원래 한 달에 실수령으로 한 350에서 400 정도 받았어요. 회사 다니면서. 근데 6만 원 받았어요. 처음에. 받고 굉장히 놀랐어요. 정말. 야, 이게 진짜 큰일 났다. 저 결혼도 했거든요. 결혼됐는데 6만 원밖에 못 받아가지고 야, 이거 진짜 나 이거 잘한 건가? 내가 이거 선택을 잘한 걸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물론 아버지 수익을 보고 비전은 얻었죠. 근데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 진짜 내가 맞는 사업일까? 네, 근데 이제 서서히 시스템에 들어갔어요. 뭐 줌 미팅 들어가고 어떻게 하는지 이제 뭐 센터도 나가서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나만 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일이구나. 나 같은 사람이 많구나. 아, 이게 배워나가야 되는구나. 이게 뭔가 애터미 학교 같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센터가 어떻게 보면 시스템, 뭐, 스쿨이죠? 저는 처음에 그걸 부정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왜 있어야 되는지 이제 점점 느껴지더라고요. 네, 좋아요. 근데 이제 시스템은 알았는데 애터미를 전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구 다 거절당하고 주변에 뭐 가족들은 이미 애터미를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안 하고 있는 동생을 엄청나게 꼬셨죠. 동생도 굉장히 부정적인 아이였는데 제가 매일매일 가서 얘기했죠. 애터미 너 안 하면 바보다 너 내가 마지막 기회 줄 때 해라. 너 지금 아니면 놓치면 끝이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뭐 했죠. 그리고 매일매일 영상 보내고 야, 그 대박이지 않냐 하면서 하니까 동생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더 찾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 그래 어차피 코로나로 사람도 못 만났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뭐 그때 지금은 사실은 뭐 10,000명 단위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100명 단위였어요. 200명 단위. 지금 되게 웃기죠. 그때 그거 가지고 되게 막 사람들 엄청 코로나 막 마스크 뭐 되게 중무장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했는데 아 온라인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아 뭐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그때 온라인으로 했던 방식은 뭐였냐면요. 저는 이제 해외에 있는 친구들한테 펜팔을 하는 방식을 썼어요. 어, 제가 원래 영어 공부를 할 때 그 펜팔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나라 사는 사람들한테 영어 같은 거를 이제 배우고 저도 이제 한국어 가르쳐주고 그런 걸 예전에 했었는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누군가는 애터미의 비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목표를 정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메시지를 하자. 어차피 밖에 나가서 코로나로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러면은 내가 회사처럼 정말로 아침 뭐 10시
시작해가지고 저녁 뭐 9시, 10시까지 진짜 메시지를 열심히 한번 날려보자. 그래서 매일매일 거의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날렸던 것 같아요. 페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Do you know 애터미를 막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목적 자체가 애터미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랑 그 대화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한국에 사는 누군데 뭐 친해지자. 그냥 영어로 얘기하자. 내가 너 한국어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점점 친해지는 친구들을 이제 많이 만들었어요. 한 200명 정도를 매일매일 컨택을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괜찮은 사람들이 나와요. 대부분 이제 별론데 그 중에 이제 괜찮은 사람들이 나와요. 마인드도 괜찮고 긍정적이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지금 메인이 이제 튀르키예가 됐는데요. 예전에는 메인이 튀르키예가 아니라 저도 이제 뭐 콜롬비아도 있었고 러시아도 있었고 뭐 다른 나라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뭐 나라를 그때 뭐 선택을 하고 그 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건드려 봤어요. 그냥 애터미가 오픈을 한다 아니면 오픈했다 하면은 메시지 다 보내가지고 매일매일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헬로 하와이만 정말 한 4달에서 5달 동안 집에서 진짜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메시지만 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콜롬비아, 러시아 뭐 다 안 됐어요. 다 실패했어요. 뭐 사람들 몇 명 모이고 뭐 비전 얘기하다가 리더가 이제 잘 안 되고 막 해가지고 다 막 그룹도 없어지고 그때 또 이제 느낀 게 애터미 이게 내가 할 사업이 아닌가? 또 이제 자괴감이 또 이제 들 때쯤에 이제 뭐 터키에 이제 몇몇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세가 괜찮더라고요. 긍정적인 자세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일단 한국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터키가 뭐 한국의 형제 국가라는 이미지가 이제 한국에도 있잖아요. 터키도 있어요. 터키 똑같아요. 한국은 이제 형제 국가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케이팝 덕분에 굉장히 뭐 사람들이 뭐 한국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 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 네,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 정했다. 터키를 한번 해보자. 어차피 터키가 이제 오픈까지 한 6개월인가 한 7개월 남았었거든요. 내가 한번 터키 한번 그룹을 한번 만들어보자.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친해진 친구들한테 천천히 이제 애터미 작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국내에는 사실 뭐 한국어로 된 자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사업 설명서, 뭐 3분 마케팅, 뭐 5분 마케팅,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 버전 많은 걸 제가 다 영어로 일단 바꿨어요. 영어로 바꾸고 구글 번역기로 하나하나씩 다 바꾸면서 터키어로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왜 그걸 했냐면요. 저는 확신을 했어요. 그냥 혼자서. 나 어차피 나중에 생길 거니까 내가 내 파트너들한테 자료 미리 만들어 놔야지. 그리고 이거를 그 친구들한테 제가 새로 사귄 그 오랫동안 연락했던 터키 친구들한테 검수를 받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아니 얘가 왜 뭐 터키랑 접점도 없는 친구가 뭐 이런 걸 보내주냐. 뭐 이렇게 문법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제가 고쳐달라고 하면은 자기들 이제 궁금해서 봐요. 그럼 보다가 보니까 네가 하는 애터미가 이런 일이야. 이제 점점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뭐 애며든다고 하죠. 이제 애터미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알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몇몇 친구들이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랬죠. 할 수 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성공시켜줄게. 걱정하지 마.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줌 미팅을 해야 되는데 얘기도 하고 왜냐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분들도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국내 특히 언어를 할 줄 아시는 한국인 분이 있어가지고 겨우겨우 찾아 배워가지고 뭐 줌 미팅을 맡겼죠. 근데 1시간에 12만 원인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 통역을 하는 비용이. 야, 이거 이 그룹 만들다가 내가 파산이 나겠구나. 왜냐면은 이 줌 미팅 1시간에 12만 원이면은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내가 터키어를 배우든가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렵게 줌 미팅을 했죠.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찾아야겠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친구를. 그래서 이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저한테 아까 그 처음에 국장님이 뭐 오빠 얘기했던 그 친구 이제 하티제라는 이 친구인데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 친구도 또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한국어를 잘 못했어요. 이 친구한테 이제 얘기했죠. 한국어 가르쳐 줄게. 하면서 점점 이 친구도 이제 뭐 애터미에 대해서 이제 스며들게 됐죠. 그리고 저희 이제 통역까지 이제 맡기면서 뭐 자유롭게 이제 뭐 애터미 관련된 한국어도 이제 많이 알려주고 이제 이 친구도 한국어 배우니까 좋으니까 뭐 굉장히 많이 늘었죠.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뭐 기본적인 말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매일매일 제가 한국어 가르쳐주고 뭐 애터미가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매일매일 얘기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다 보니까 뭐 라포라고 하죠. 라포가 형성되고 저한테 이제 믿는 거죠. 저도 이제 이 친구를 믿고 친밀감을 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이시는 친구들이 이제 다 그 초기 멤버인데요. 다 이제 지금은 다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이제 터키 오픈 한 달 전쯤에 이제 그때 한 멤버가 한 9명인가? 그러니까 사업한 친구가 이제 한 8명, 9명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본업은 아니고 다 부업으로 이제 한 친구들이었는데 오픈을 했는데요. 가격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쓰기에. 그 튀르키예는요. 한 달 그 월급이 35만 원이에요. 이 당시 월급이. 저는 몰랐어요. 사실 그것도 그때는 몰랐거든요. 야, 이거 앱솔루트 세트가 한국에서 19만 8천 원인데 여기 가면은 30만 원 되거든요. 근데 이거 살 수 있을까? 열심히 했는데요.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요. 그냥 뭔가 이거는 큰일 났다. 야, 이거 해외 사업 진짜 쉽지 않구나.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진짜.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훨씬 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트리키에 갑자기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원래는 앱솔루트가 30만 원이었는데 그 나라 이제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다른 것들의 가격은 다 올라가는데 애터미 제품은 가격이 고정 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비쌌는데 점점 살만한 가격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제품을 써보니까 진짜 좋다는 걸 이제 느껴가지고 내가 이거 조금 비싸도 내가 바뀌니까 내가 쓸게. 정말 좋은 제품이다. 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후원에 나가야겠다. 내가 직접 보고 이 친구들 비전을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갔죠. 그때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갈까 말까 진짜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이건 처음 갔을 때 이제 그 카이세리라고 이제 지역에 이제 미팅 온 친구들인데 저는 사실 애터미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을 줄 몰랐어요. 전 갔을 때 목표는 그거였어요. 그냥 현지 시장 동향, 뭐 리더 이제 거기 있는 파트너들 만나가지고 이제 더 비전 같은 거 만들어주자 이런 거였는데 한국에서 애터미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자마자 이게 올해 3월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시더라고요, 정말로. 터키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저희 나라보다 뭐 굉장히 큰데 저희 이거 가가지고 그냥 멤버들 만나는 건데 버스 타고 7시간인가 8시간인가 정도 되는 거리를 그 오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 보겠다고, 애터미 알아보겠다고. 네, 진짜 제가 이제 그때 가서 느낀 거는 이게 애터미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많이 느낀 게 뭐냐면은 그 현재 있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다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뭐 사업하는데 비용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돈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애터미 돈이 안 들어? 대박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여행 끝이었고 이제 이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석세스 아카데미 참여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면은 무조건 비전 본다. 꼭 가야 된다. 하니까 가더라고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후원 갔다 오고 나서 줌 미팅을 했는데 이제 사람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원래는 한쪽에만 트리키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없었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자신이 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아, 그냥 뭐 지금 했던 거보다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뭐 오른쪽도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오른쪽에만 있었는데 왼쪽도 뭐 만들 이유가 없겠구나.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가지고 뭐 지금은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파트너들 중에서 몇 분은 또 이제 이렇게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이제 다이아 이제 되셔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뭐 스피치도 하시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저번 석세스 아카데미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약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이건 지금 저희 스폰서이신 김선호 총장님이 가셔가지고 지금 후원하시는 건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또 글로벌 비전이라는 게 또 느끼는 게, 여기 있는 이제 이 친구, 트리케 친구가 이제 라티페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 남자친구가 한국인이에요. 근데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업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또, 야, 신기하다, 진짜. 어떻게 또 여기 연결돼가지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시나. 네,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사실 지금 총장님, 그러니까 김석욱 총장님 한쪽에 제가 있는데, 저희 그룹뿐만 아니라 이제 총장님도 또 이제 다른 쪽에 또 트리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세미나 열어가지고 뭐 사진도 같이 찍은 건데, 네, 뭐 가는 곳마다 사실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이 지금 많이 생겼고요. 예전에는 진짜 한 명만 생겨라, 한 명만 생겨라 이랬던 게 이렇게 커지는 걸 보면은 정말 진짜 애터미가 대단한 사업이다. 이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또 다시 느끼는 것 같고요. 들어보니까 총장님은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한 47도인가 48도인가 그렇대요. 온도가.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싫었냐고 여기를 왜 보냈냐고 너무 덥다고 지금 왜 8월에 보냈냐고. 전 사실 3월에 가가지고 몰랐거든요. 그렇게 더운지. 그러니까 지금은 죄송해요 파트너들한테. 옛날에는 이름을 다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겠고 구조도 사실은 제가 더 많이 봐야 되는데 헷갈려요. 네, 굉장히 뭐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후원하시는 거 너무 뭐 즐겁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마 한국 오시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주무실 것 같아요. 또 이게 애터미가 또 이게 나만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팀 사업이라는 게 스폰서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후원 여행 가주신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룹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수당이 뭐 이제 예전에는 한 번 맞던 게 뭐 이렇게 점점 이제 네, 주기가 짧아졌고 저도 이제는 뭐 지금 보면은 트리케이 분들 매출이 굉장히 많아요. 뭐 글로벌 매출이 이제는 뭐 커졌죠. 뭐 왼쪽에 지금 다이아가 한 네 분 계시고 한쪽에 다이아 한 분 계시고. 근데 이 모든 게 지금 그렇게 된 게 그렇게 막 비교적 긴 시간이 아니에요. 한 네 달, 다섯 달 만에 이렇게 됐거든요. 저도 이제는 이제 6만 원 받던 이제 정용호가 아니라 이제는 돈을 이제 회사보다는 많이 벌죠. 네, 그래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해외 사업이 쉬울까? 굉장히 어려워요. 국내 사업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시차가 안 맞아서 힘들어요. 제가 그거를 정말 느끼는 게 튀르키예가 6시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시 49분이면 그 나라는 2시 49분이에요. 이 연락하는 거를 물론 제가 이제 뭐 12시, 1시, 뭐 새벽 1시까지 연락하고 잘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흐름이 끊겨요. 얘기를 하다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부터 거의 새벽 5시, 6시 정도에 잤어요. 그리고 뭐 한 12시? 오후 1시 정도에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언어인 것 같아요. 뭐 말이 안 통하니까, 물론 지금은 통역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줌미팅 해가지고 서로 말할 거 말하고 하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제가 그 나라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확실한 뭔가 표현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게 조금 애매한 게 있죠. 그리고 문화. 어, 뭔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국인들 또 성격 굉장히 이게 빠른 거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가끔은 이게 정말 이 나라 문화가 맞는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이 예의가 없는 걸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생각을 혼자 다 하게 돼요. 저 처음에 그냥 뭐 파트너를 만들면 그냥 알아서 이렇게 뭐 펼쳐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하나 다 케어하고 보살피고 봐야 되고, 네. 국내보다 해외 사업이 훨씬 어려워요. 근데 해보니까 애터미가 직장인이랑 자영업자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회사 다닐 때 느꼈던 건데 저희 그 벤츠코리아라는 회사가 그렇게 어려운 회사는 아니었어요. 업무 시간도 짧고 그리고 복지도 굉장히 좋았고 다 좋았어요. 근데 미래가 없었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미래가 있어요, 일단. 내가 하다 보면은 끝이라는 것도 있고요. 무한 단계라고 해가지고 내 파트너가 누구 데리고 오면은 그 그룹까지 다 내 그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트리케이를 통해서 유럽 각 나라에 어느 정도의 멤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게 분명히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또 더 이제 이만큼 커질 그룹이 생길 거고 그러면은 나는 진짜 굉장히 빠른 뭐 성장을 하겠구나. 뭐 이런 확신이 점점 이제 저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애터미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매달 임대료를 내는 가게나 사무실이 있으면은 사장님이 이렇게 일을 할 거냐고 물어보고 싶거든요. 저는 만약에 제가 임대료를 매달 뭐 500이나 600, 뭐 400 내면요. 저는 이렇게 절대 일 안 해요. 저는 애터미를 그렇게 낸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거든요. 누가 나한테 돈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돈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자는 시간 빼고는 정말 애터미만 했어요. 그냥 미친 듯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거 끝이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끝이 있는데 왜 안 하지? 무조건 하면 되는데. 또 생각 든 거는 두 주를 스스로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돼요. 그 뭐 한 줄은 스폰서가 책임지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두 줄을 스스로 안 하면요. 내 파트너한테 내가 두 줄 하는 방법을 못 가르쳐 줘요. 내 두 줄은 내가 본인이 책임지고 하는 거지 스폰서나 내 파트너가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심지어 크라운 마스터 아들인 정용우 저도 두 줄을 해요. 근데 애터미에 뭐 부모님이 안 하시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스폰서가 한 줄 책임지고 나 다른 한 줄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전 되게 진짜 웃긴 것 같아요. 본인이 성인이면은 스스로 책임지고 두 줄 내가 진짜 다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셔야지 본인이 그리고 성장을 하셔요. 안 하면은 할 줄 몰라요. 만약에 스폰서가 한 줄 잡아주면은 나중에 직급 도전할 때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원가입은 또 어렵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애터미가 되게 만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만만한 사업 아니잖아요.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어려운 사업이고 작아 보이는데 큰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내가 아무나 선택하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선택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제발 해줘, 너 애터미 해주면 안 돼라고 하면요, 이 사람도 일단 나를 우습게 봐요. 내가 갑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 사업장을 차렸어요. 그런 생각으로 CEO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무자본 사업은 맞아요. 근데 투자를 하면요 더 배가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을 제 멤버한테 뭐 유튜브 뭐 영상을 하나 봤다고 해가지고 선물을 해줬어요. 그럼 그 친구가 그걸 받고 비전을 느껴요. 어, 나는 그냥 단지 영상 보고 애터미 비전 느꼈는데 선물을 해줘? 어, 좋네. 다른 친구 데리고 와야지. 근데 그 친구가 애터미 대박이다. 나 사업 열심히 할게. 하면은 이거야말로 투자를 하면 할수록 더 고비되는 그런 사업 아닐까요? 그리고 모든 애터미의 시스템을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처음에는 혼자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했는데 그러면은 지쳐서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이거를 어, 회사처럼 생각을 하면은 되게 저는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안 가면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애터미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시스템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스폰서도 아, 이분 들어오셨구나. 아, 이분 안 들어오셨구나. 이것도 보시고 아, 이분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것도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안 들어오면요. 내가 데리고 온 파트너들도 다 안 와요. 애터미는요, 확실하게 복제 사업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지 나오는 사람도 다 좋은 사람이고 날 복제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안 해요. 그럼 내 파트너도 내 스폰서가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네,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시스템 안에 시스템을 만들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금 스킨케어 시스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 임수민 본부장님이 그것처럼 저도 이제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저도 이 안에서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물론 본사에서 석세스 세미나나 원데이 세미나나 뭐 다양한 시스템이 있지만 그룹 내에서 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몇 번 뭔가를 하면은 뭔가를 성취해내면은 뭐 이브닝 케어 세트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저희도 이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로모션이 되니까 멤버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뭔가 더 이렇게 성취욕도 있고 네 그런 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불평을 하게 되면은 끝이 없어요. 내 파트너 뭐 잘못됐고 내 스폰서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끝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 파트너도 똑같이 해요. 그러면은 결국 복제가 불평만 하는 파트너만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불평을 안 해요. 그냥 해요. 나 혼자 오로지 견뎌야 되는 감정이고 내가 버텨야 되는 거고 뭐 내가 힘들다고 뭐 아버지를 괴롭힐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안 도와주고 뭐 안 해주고 뭐 이렇게 불평을 하면 끝이 없어요.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저는 애초에 그런 분들은 사업을 시작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거 자체가 그분 하나로 인해서 전염이 돼요, 그게. 네, 그래서 불평을 안 하는 게 본인 사업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요, 처음에 애터미 사업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초심자예요. 이 사업을 접근하면은. 그러면요, 어, 포기를 처음에는 하고 싶어요.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아,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남들한테 애터미 이렇게 얘기하고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애터미는요, 하면요, 무조건 돼요. 무조건 되고,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내가 페이스 유지하면서 목표 정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달려야지, 나 혼자서 그냥 뭐 질주하고 뭐 해버리면은 금방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자주 이렇게 줌 미팅에 가끔 얘기하는 건데, 제가 만약에 흔들려요. 그러면은 저라는 이제 흔들리는 나무의 가지에 참새들이 안 앉아요. 왜냐면 스폰서가 흔들리는데 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앉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이 흔들린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믿고 해요. 나부터가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끝까지 해낸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거를 배운 것 같아요.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파트너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스폰서님들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인간적으로도 많이 단련되게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어, 지금도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파트너들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게끔 지금도 열심히 뭐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해보니까 애터미가 만만한 사업은 아니지만 이만한 사업은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업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영우 샤론로드 마스터님. 예,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누구누구의 아들이 아닌 본인만의 그 실력을 쌓아가시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오신 그 얘기를 예, 침착하고 예, 진솔하게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알았던 그 직장인의 고뇌, 그다음에 예기치 않은 질병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애터미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다 때가 있다라는 정말 아버님이 그렇게 일찍 성공을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도 귀가 때가 아니면 그게 들어오지 않았었던 타이밍, 그다음에 또 해외 사업을 또 저는 금방 쉽게 되신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지 않고 또 예, 고난도 함께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성취해내신 우리 샤론 로즈 마스터 정용호 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의 강의를 들으시고 스피치 세